오늘 방송에서 예순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과일을 말씀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꼭 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높다고 들었거나 이뇨제나 레닌 안지오텐신 계열 약을 복용 중이거나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이 전혀 없고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분이라면 같은 과일이라도 소량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방송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상황별 주의 목록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과일의 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해서 아침에 하나, 간식으로 하나 이렇게 드시는 과일이 있죠.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왜 자주 언급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칼륨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고 익을수록 당이 올라가며 한 번에 먹기 쉬워서 양이 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바나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이 매일 여러 개를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근육과 심장 박동에도 관여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져 배출이 어려워지면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때는 부정맥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콩팥이 약하다고 들었다, 칼륨이 높다고 들었다, 투석 전 단계로 관리 중이다. 이런 분이라면 바나나는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달게 익은 바나나를 단독으로 드시는 습관도 혈당이 출렁거리는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나나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반개 정도를 줄이거나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있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문제가 되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칼륨 때문이라기보다 당과 섭취량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는 한 알씩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가 비는 과일입니다. 특히 씨 없는 품종, 알이 큰 품종은 먹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당 섭취가 쉽게 늘어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는 분에게는 이런 습관이 반복될수록 콩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포도는 말리면 건포도가 되죠.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었다고 느끼는 양이 실제로는 당 섭취가 꽤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는 예순 이후의 금지 과일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정해놓고 먹어야 하는 과일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접시에 덜어놓고 그만큼만 드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고 부드러워서 간식처럼 먹기 쉽지만 당이 많은 편이고 식감이 좋아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망고 한 조각이 아니라 망고를 먹는 빈도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스,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속도가 빨라지고 섬유질 효과가 줄어 혈당이 더 쉽게 오릅니다. 그러니 망고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작게 천천히 통과일로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자주 튄다고 들으신 분은 망고를 매일 간식으로 두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가을에 많이 드시는 감을 보겠습니다. 감은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감은 콩팥 자체보다도 소화기관, 특히 위장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떫은 맛 성분이 많은 상태에서 공복에 많이 드시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이 과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위장 내에서 딱딱하게 뭉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곶감처럼 말린 형태는 당이 농축되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도 역시 절대 금지로 몰아가기보다 위장이 약한 분, 변비가 심한 분, 혈당이 불안정한 분은 양과 형태를 조절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예순 이후 콩팥을 지키려면 과일을 고를 때 과일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당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가. 둘째, 내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먹게 되는가. 셋째,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해질, 특히 칼륨이 높은 편인가. 넷째, 주스나 건과일처럼 농축 형태인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보더라도 스스로 안전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예순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의 공통 특징과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럼 우리는 과일을 뭘로 바꿔야 합니까? 아예 끊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 분들은 과일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순 이후의 과일은 보약이 아니라 용량이 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얼마나, 언제,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2부에서는 콩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혈관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을 4가지 기준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합니다. 당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섬유질이 있어 흡수가 너무 빠르지 않을 것, 한 번에 과식하기 어렵거나 분량을 정하기 쉬울 것, 그리고 이미 콩팥이 약한 분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편일 것.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잠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과일이든 먹으면 콩팥이 되살아난다는 식의 말은 과장입니다. 콩팥은 생활습관 전반에 영향을 받습니다. 혈압과 혈당과 체중, 수면과 운동, 약 복용, 수분 섭취가 함께 움직일 때 좋아집니다. 과일은 그중 한 조각입니다. 다만 그 한 조각이 매일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수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습관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종류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류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 번에 먹는 양을 정하기 쉽습니다. 작은 그릇에 덜어두면 그만큼이 끝입니다. 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비교적 풍부하면서도 다른 달콤한 과일에 비해 당이 과하게 치솟지 않는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당이 잘 출렁거리는 분들이 과일을 먹고 싶을 때 베리류를 소량으로 드시는 방식은 덜 흔들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과일을 주스나 시럽 형태로 드시지 마십시오. 요거트에 섞어 드시더라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베리류는 그대로 또는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천천히 드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한 번에 한 줌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예순 이후에 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씹어 먹기 좋다는 겁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이 생기면서 과식을 줄이게 됩니다. 사과의 장점은 섬유질이 비교적 풍부하고 식사 후 간식으로 소량 먹기 좋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순 이후에는 가능하면 주스보다 통째로 드시는 쪽을 권합니다. 주스는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섬유질 효과가 줄어들면서 단맛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콩팥을 위해서도 혈당을 위해서도 통째로 천천히 드시는 쪽이 낫습니다. 사과는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 단맛이 당길 때 반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간식 욕구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배 또는 자몽 같은 수분이 많고 씹는 과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과일 이름을 딱 한 가지로 고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구하기 쉬운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수분이 많고 씹어 먹는 과정이 있고 한 번에 과식하기 어렵게 분량을 정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씹는 시간이 길어서 간식으로 조금 먹기 좋습니다. 다만 배도 달기 때문에 한 개를 통째로가 아니라 몇 조각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몽은 단맛이 강한 과일보다 과식을 덜 유도하는 편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경고가 필요합니다. 자몽은 특정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 관련 약 등 일부 약과 충돌할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전에 주치의나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좋다더라만 보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확인 후에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토마토를 포함한 당이 낮은 편의 과채류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부를지 채소로 부를지는 둘째 문제고 예순 이후 간식으로는 꽤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토마토는 단맛이 과하게 강하지 않아서 혈당이 크게 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수분이 있어 포만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설탕을 뿌리거나 달게 가공한 제품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속이 약한 분은 공복에 많이 드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는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위장이 편한 방식입니다.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 살짝 익혀도 괜찮습니다. 대신 소금이나 설탕을 과하게 더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리류, 사과, 수분이 많고 씹는 과일, 토마토 같은 과채류.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기억하셔야 할 건 이름보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순 이후 과일 섭취 규칙을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 어떤 과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과일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습니다. 작은 접시에 덜어놓고 그만큼만 먹습니다. 손에 들고 하나씩 집어 먹는 과일일수록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일은 가능한 한 통째로 씹어서 먹습니다. 주스, 스무디, 농축액은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셋째, 공복에 단독으로 달기 익은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은 피합니다. 특히 혈당이 잘 오르는 분은 식후로 옮기거나 단백질이 있는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건과일은 주의합니다. 말린 과일은 건강해 보이지만 당이 농축되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 콩팥 상태를 모른 채 금지와 권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콩팥 상태는 아주 단순합니다. 최근 검진에서 크레아틴인, 사구체 역과율, 소변 단백 같은 지표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떠올려도 방향이 잡힙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안전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순 이후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대개 따로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거나 사구체 역과율이 낮다고 들었거나 칼륨이 높다고 지적받았거나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과일을 고르는 것만큼 정기적인 수치 확인이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내 수치가 안정적이면 소량은 괜찮을 수 있고 수치가 불안정하면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송을 듣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내 검진 결과와 함께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콩팥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칼륨 많은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합니까? 이 질문들은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약과 음식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음식 하나가 약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약 하나가 음식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부에서는 과일을 무엇을 먹느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을 드시는 분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뇨제,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예순 이후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일 자체가 약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먹는 타이밍과 양이 문제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드시게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보통 하루 중 일정 시간에 약을 드시죠. 이때 과일을 바로 이어서 많이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부 과일은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어지럼이나 기운 빠짐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고 곧바로 달게 익은 과일을 많이 드시는 패턴은 저혈압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압약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과일이 나쁘다가 아니라 약과 동시에 몰아서 먹는 습관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과일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지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달콤한 과일만 드시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 후, 특히 단백질과 섬유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작은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과 아침에 공복으로 과일 주스를 한 컵 드시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콩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콩팥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칼륨 많은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콩팥 상태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 경미한 저하, 중등도, 그리고 고도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똑같은 제한을 적용하는 건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이거나 아주 경미한 저하만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적으로 많이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거나 의사에게 칼륨 제한 이야기를 들은 경우. 이런 분들은 칼륨이 높은 과일의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드시던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거나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식입니다. 셋째,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단계이거나 투석 전 관리 중인 경우.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의료진의 개별 지침이 우선입니다. 방송이나 일반적인 조언보다 내 수치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칼륨은 과일 하나만으로 문제되는 경우보다 하루 전체 식단에서 누적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과일뿐만 아니라 국, 나물, 채소, 가공식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 하나 끊었는데 왜 칼륨이 높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일만 탓할 게 아니라 하루 식단 전체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하루의 과일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 숫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과일을 끼니처럼 드시기보다 간식처럼 드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큰 접시 가득 드시는 것보다 작은 접시에 담아 한 번에 한 종류 소량으로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순 이후에는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간단한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 과일은 손바닥 크기 기준으로 한 번, 많아도 2번입니다. 그리고 2번을 드실 때는 같은 종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에 사과 반개, 오후에 베리류 한 줌처럼 나누는 방식이 오히려 혈당과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한 번에 여러 종류를 섞어 많이 드시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하루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순 이후 혈압약을 복용 중이고 혈당도 약간 높은 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약을 드시고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하신 뒤 과일은 생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사과 반개를 천천히 씹어 드십니다. 오후에 간식이 당길 때는 무가당 요거트에 베리류 한 줌을 섞어 드십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따로 드시지 않습니다. 이런 구성은 과일을 완전히 끊지도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먹지도 않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무리가 적은 패턴입니다. 자, 이제 제3부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때 가장 좋은 기준은 내 몸의 신호와 내 검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콩팥 관련 수치, 혈당 수치, 혈압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오늘 내용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방송은 방향을 제시할 뿐 진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고 있으면 병원에서 설명을 들을 때도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었는가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고 들은 분들 중 상당수는 특정 과일 하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해온 섭취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4부에서는 과일의 종류가 아니라 예순 이후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섭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습관은 아침 공복 과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고 혹은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고 아침에 과일만 드십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고 과일의 당분이 바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콩팥의 미세혈관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아침에 달게 익은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는 습관은 혈당과 콩팥 모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꼭 드셔야겠다면 양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과일은 채소보다 낫고 빵이나 과자보다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배부를 때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과일도 엄연히 당과 전해질을 포함한 음식입니다. 특히 포도, 감, 열대과일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양이 늘어날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과일을 먹으면서 양을 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밥은 반 공기, 한 공기 나누면서 과일은 접시 가득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과일도 반드시 양을 정해두고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습관은 주스나 갈아서 먹는 방식입니다.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예순 이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 구조가 깨지면서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포만감도 늦게 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콩팥과 혈당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주스보다는 반드시 씹어서 드시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흡수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건과일을 간식처럼 집어먹는 것입니다. 콧감, 건포도, 말린 망고 같은 건과일은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이 농축된 상태입니다. 소량만 먹었다고 느끼지만 혈당과 콩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과일은 손에 닿는 대로 먹기 쉬워서 어느새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건과일을 일상 간식으로 두는 습관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과일과 약을 함께 혹은 너무 가까운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앞선 제3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약 직후에 많이 드시는 습관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성분이 약의 흡수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어지럼이나 기운 빠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콩팥 상태를 모른 채 남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나나를 먹어도 괜찮고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콩팥 상태에서 나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콩팥 관련 수치를 들은 적이 있는지, 칼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소변 검사에서 단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모른 채 인터넷 정보만 따라가면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기준은 출발점이지 개인 맞춤 진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4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순 이후 콩팥을 지키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 과일 하나가 아니라 생각 없이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김에 냉장고를 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습관부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과일만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일을 갈아서 자주 마시지는 않았는지, 양을 정해두지 않고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차분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과일을 둘러싼 생각이 처음과는 꽤 달라졌을 겁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도 아니고 예순 이후엔 과일을 끊어야 한다도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순 이후 과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겁이 아니라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치와 습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과일의 위험은 이름보다 속성에 있습니다. 당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 한 번에 얼마나 먹게 되는지, 전해질, 특히 칼륨이 높은 편인지, 주스나 건과일처럼 농축된 형태인지, 이 네 가지만 떠올려도 대부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예순 이후에는 과일도 양을 정해두고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밥은 양을 재면서 과일은 무제한으로 먹는 습관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바짝 조심한다고 콩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몇 달, 몇 년 이어가면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 극단적인 선택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줄이고 나누고 바꾸는 선택이 훨씬 오래갑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뭘 하면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에 과일을 드실 때 접시부터 바꾸십시오. 큰 접시 대신 작은 접시에 덜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과일은 가능하면 씹어서 드시고 주스나 갈아 마시는 습관은 줄이십시오. 치아가 불편하다면 잘 익은 과일을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째, 공복에 달게 익은 과일을 단독으로 많이 드시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특히 혈당이나 콩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식후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과 약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십시오. 최소한 한두 시간은 떨어뜨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콩팥 수치, 칼륨, 혈당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 기억 하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나서 나는 이 과일을 먹었으니 큰일 난 게 아닐까 하고 컵부터 먹지 마십시오. 콩팥 건강은 공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는 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과일을 당장 전부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빈도와 양, 타이밍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숨 쉴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 방송을 혼자만 듣고 끝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예순이 넘으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일도 예순 이후엔 양을 정해두고 먹는 게 중요하대. 이 한 문장만으로도 누군가의 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정리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보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건강은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젊을 때처럼 무작정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